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복희도와 문항도와 용담도 3대 성서를 통한 숫자와 획의 이동에 관한 걸 마저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것만 하다 보니까 현모경을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야 오늘 아니면 다음 주. 그래서 이제 획기에 가는 거는 일단 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현모경에 가는 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 시간도 아닌데 지역이 길게 된 건 뭐냐면은 입자 3호, 손자 3호, 그다음에 기서제도 언천계용 17자가 활기하고 부궁의 합산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현무경은 첫 번째가 그냥 활기하고 부궁부터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활기하고 부궁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펠기하고 구공은 주역 자체죠. 주역. 그 주역이 얼마나 방대한 겁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그걸 마스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현복용을 하면서 이 펠기하고 구공을 언급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어차피 오부, 신부, 오신술, 자인지를 전복용의 부를 따라서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안 나올래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계 이동, 요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마스터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오늘이나 다음 주로 이제 그렇게 접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관계와 태계 이동, 그걸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계하고 태계, 이거는 복희도의 일권천 다음에 이렇게 태계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일권지, 그 옆으로 칠간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숫자로 말하면 이게 2, 7 이렇게 되죠. 근데 복희도에서는 2, 7이 돼가지고 이 동남방, 이게 입하 지점이라 했죠. 입하. 요거는 서북방, 입동 지점이라 그랬어요. 입하고 입동은 뭐냐면은 삼량이 있는 곳이죠. 입하는. 입동은 삼음이 있는 곳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하고 축에서 일량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자는 뭐냐면 동지를 말하는데 동지에서부터 일량이 시작을 하잖아요. 자축, 그 다음에 인묘. 이게 조금 더 밝아지니까 이양이라고 하고, 진사지간에서는 삼량, 제일 밝은 곳이죠. 밝은 곳이 이제 끝나는 곳이 하지죠. 여기 지금. 일권천이 하지. 삼량이 끝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삼량이 끝나면 이름이 시작하잖아요. 그게 오미라 그랬잖아요. 입추. 입추. 그게 오미. 그다음 신유. 오미, 신유, 인술. 개해. 오미. 진사, 오미, 신유, 인술, 개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입하지, 이태택하고 여기 7간선짜리는 사실은 3년짜리 제일 뜨거운 게 시작하는 곳이죠. 여기도 제일 차가운 게 시작하는 곳이고, 그래서 입동, 입하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복희도는 이렇게 가장 뜨거운 삼량과 삼운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문학도에 들어가면 바뀌잖아요. 요 삼량, 이태택은 어디로 가냐면은 문학도에서 서방으로 가버리잖아요. 서방에 칠태택으로 가버렸죠. 숫자가 7이 돼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7간사는 동북방으로 가요, 이제. 동북방. 문학도를 말한 거죠. 서방에 칠태택. 그 다음에 여기 8간산. 이게 동북방이죠, 이제.
동쪽면 입춘 지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팔간산. 제일 뜨겁고 제일 추운 곳에 있다가 문학에서는 싹 바뀌어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이택택이 있던 곳이 원래는 제일 뜨거운 여기였는데 뜨거운 곳이었는데 이쪽을 이사를 가버렸다. 이건 뭘 가르쳤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냐 그걸 봐야 돼요. 북키도에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잖아요. 육감수가 있었어요. 일대에 북키도에.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냐 하니까 이 자리에는 사진내가 있었어요. 사진내가 있던 곳으로 막내가 들어가고 그 장남이 있던 곳으로 막내가 들어갔죠. 여기 둘째 아들이 있던 곳으로는 태소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런 그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을 알려고, 즉 질서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질서가 없이 움직이다 보면은 제멋대로 움직여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마치 그 모든 것이 신의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천지창조를 여호와라는 신이 했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와 지가 지 마음 꼴리는 대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멋대로 해버리면은 복음별 그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또는 신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불변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제멋대로 법칙도 없이 제멋대로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믿어야 그래? 지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사랑한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진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어야 그래? 그래서 신은 사실은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이고 법칙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법칙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믿는다 그 얘기지. 우리를 주관하는 어떤 특별한 권능이나 힘이 있는 그러한 신을 믿는다. 그거는 힘 있는 자한테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왜 그렇게 추잡하게 살아야 됩니까? 당당히 살아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태택이 이곳으로 하고 팔간선이 이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것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곳으로 갔느냐인데 그걸 알아봐요. 여기는 본래 육감수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육감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감께는. 요거는 뭐냐면은 순음이 있던 그 한 중심으로 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양.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음 속으로 들어간 양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불은 뭐냐면은 순양 속으로 들어간 음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이란 것은 겉으로 보면은 이게 이게 표면이잖아요. 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뜨거워요. 양이기 때문에. 뜨겁고 밝고. 근데 정작 그 속을 보면은 어두워요. 불속이 본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속을 보면 한치 앞도 내다 없을 것 같아요. 물은 반대예요. 물은 겉으로 보면은 음이기 때문에 차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빛이 없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안에는 보면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찰지 몰라도 물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해요. 물고기를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그 물이 음으로만 되어 있다면 물고기도 다 얼어 죽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양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은 속에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명해요.
양은 모든 거 밝게 비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은 투명해서 잘 보여요. 음인데도 겉에 음이 있지만은 속이 잘 보이는 게 물이고, 불은 반대로 밝고 뜨거운데도 속은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할 때 보면 알겠지만은 요 음은 그 요거하고 요게 양하고 요게 이제 수잖아요. 화하고 수 만난 미제라고 하는데 이게 돌고 돌면은 맨날 예를 들자면은 여기 맨 밑에 양으로 해봐요. 아니면 요걸 맨 위를 갖다가 음을 하나씩 이렇게 바꿔봐요. 이렇게 맨 양을 갖다 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걸 갖다 밑으로 내려봐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맨 위에 있는 요거 갖다가 없애버리면 밑에 하나 둘 양 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요 맨 밑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돼요. 요게 여기서 맨 위에 걸 갖다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한 번 내려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위에 걸 또 밑으로 내리면은 또 이렇게 요거 이렇게 새겨야 되고 요거 하면서 맨 위에 음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하수미제 요거는 수화기제 하수미제 또 수화기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요. 수하고 화가 만나면은 그렇게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돼요. 나머지는 반드시 세 번을 거쳐서 4차에 걸쳐서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데 이 화수미제 수화기제 요 계산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곧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할 거고 이건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중심의 변화, 순양의 중심, 또 순음의 중심에서 변화하는 것은 항상 중심에서 변화하는 거는 음이냐 양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거밖에 없어요. 표면에서 변화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단순해요. 중심에서 변화하는 거는. 근데 어쨌건 이태소녀가 문안도에서는 복귀도 했던 육감수, 중남으로 들어가더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다가 딴 얘기 하나 하죠. 그걸 설명한 게 이겁니다. 이제 여기 저는 간선함은 군모와 한짝이 되고 태선이는 진장난과 한짝을 맺는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아까 여기 태소년 이태택은 여기에 칠태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혈관산 여기 있던 게 일로 옮겼는데 요거하고 한 짝을 이룬 걸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관산은 이 맞은편에 문항도에서 혈관산과 마주한 거, 그 다음에 칠태택과 마주한 거, 이 마주한 걸 갖다가 비교를 하는 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문항도에 보면은 동북부에는 팔간산이 있고 그 맞은편은 뭐가 있냐면은 서남방에 뭐가 있느냐면 이곤지가 들어가요. 그렇게. 그럼 칠태택의 반대방 동방이죠. 동방에는 삼진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칠태택이 왜 이곳으로 하고 팔간산이 이곳으로 갔느냐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맞은편에 있는 길을 갖다 비교를 해라.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키도에서의 간선함과 군모는 그렇게 칠간산. 그러니까 도키도에서는 간선함이 칠간산이었죠. 군모는 팔건지가 되었고 각각 서북방과 북방의 자리를 잡았었으니 둘은 본래 한 뿌리였기 때문이다. 또 태음을 한 뿌리로 삼았는데 즉
그 팔간산하고 북기도에서 칠간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는 본래가 뿌리가 하나예요. 이게 태음이라는 뿌리가 하나였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팔군지와 땅에서 제일 높은 칠간산이라는 상대적인 한 쌍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문왕도에 이르면은 서로 마주 보는 곳에서 한 쌍을 이루고 있으니 이건 무엇을 가리킬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팔간산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오고 왔는데 그 맞은편에 그 곤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칠간산이 북기도에서는 칠간산하고 팔간산이 서로 한 짝이었는데 문왕도에서는 칠간산하고 팔건지가 한 짝이 되면서도 반대편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북기도에서는 서북방에 칠간산, 팔간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문왕도에서는 이게 마주보는 상태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뭘 가르칠까? 북기도에서 한 쌍을 이룬 강고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 북기도 칠간산 팔군지가 제일 어두운 곳이잖아요. 서북방 입동 지점. 제일 낮고 추운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 얘기예요. 문왕도에서는 정반대 방향, 즉 입춘과 입출 지점으로 갈라진 상태다. 그러니까 팔간산이 자리 잡은 곳은 북기도 여기 사진내가 있었잖아요. 또 이군지가 자리 잡은 곳은 오손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더라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그냥 아유 골치 아파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그건 뭐 영영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마주보는 대상하고 또 북기도에서 한 뿌리였던 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사실은 삼도를 갖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북기도 사진장남이 입힌 지점에 있었던 까닭은 뭐냐 이제 북기도에서는 진장남이 사진내 해가지고 입춘 지점에 있었잖아요. 그 원인을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또 맞은편에 오손풍이 북기도에서 하는 얘기예요. 입추자리에는 오손풍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럼 왜 입춘자리에 진짜 진장남이 들어가고 입추자리에는 훈장녀, 장남하고 장녀가 입춘하고 입추자리에 있었느냐. 이것도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그거는 쉬운 거니까. 입춘은 뭐냐면은 동지가 지나면서 바로 입춘이 돼요. 동지는 팔군지잖아요. 지금 가장 어두운 곳.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면서 입추가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일권천 지나면서 음이 시작하고 또 팔군지가 지나면서 양이 시작을 하는데 양의 시작은 장남이라고 부르고 음의 시작은 장녀라고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둘 다 진장남은 순음의 밑, 즉 팔군지 밑으로 떨어간 밑에 있는 양이고 손장녀는 뭐냐면 손장녀는 맨 밑에 음이고 그 순양의 맨 밑에 있고 순음의 맨 밑에 있더라. 그러니까 둘 다 맨 밑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장남과 장녀는 둘 다 맨 밑에 있더라. 그럼 보세요. 순음의 맨 밑으로 내려간 양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솟아나려고 하는데 순양의 맨 밑으로 내려간 음은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음이라는 거는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 더 이상 내려갈 장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려갈 대로 내려간 선양녀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순음만이 남게 마련이다. 그렇죠. 음이 여기서 이렇게 위에 상중하로 다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면은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본바탕인 순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손풍이 자리 잡았던 곳으로는 순음인 공개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즉, 요 서남방
이 자리가 원래는 오선풍이 있었는데 장녀가 있었는데 문왕표는 이곳으로 이곤지라는 순음이 들어간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조그만 거 말씀드린 것처럼 순장녀는 음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라고는 순음밖에 없기 때문에 순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숫자를 이제 8번지가 아니라 2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는 음의 시작이니까 이제 여기가 본래 음이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본래 여기는 이트는 양이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도쿄대 오선풍 장녀가 있던 곳으로 이곤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던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이 자리 진장남 자리로는 이런 원리라면 이 자리로 뭐가 들었냐면 일권천이 들어가야죠. 이 자리로 순음이 들어갔으면은 이 자리로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순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순양은 7간산 자리로 들어가서 이게 6권천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문왕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7간산이 이 자리로 들어가고 8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는 순음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왜 8간산 막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이건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본래 요거 그렇다면 손장녀는 왜 경남방 입하 지점인 태소녀가 있던 곳으로 이동했을까? 이게 손장녀가 그 조금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선풍이 북기도 오선풍이 있던 곳은 요게 들어가고 이건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오선풍은 어디로 갔냐면은 문항도에 태소녀가 있던 곳으로 들어간 걸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걸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요 자리로 사진내가 있던 곳으로 펠간성이 들어간 거는 다음에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요. 자, 문항도 사소풍의 맞은편은 서북방 입동 지점인데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소풍이 문항도에는 사소풍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게 입하 지점에 근데 그 맞은편을 봐라 이제 그 얘기예요. 문항도 사선풍의 맞은편은 여기 입동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입하에서 입동인데 거기서는 이제 문항도는 유권천이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 자리가 본래 수의간산이 있던 곳이잖아요. 여기. 그곳에는 유권천이 자리를 잡았다. 즉 문항도에서 순장녀의 작은 순양인 아버지란 말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이제 요 자리에 사태택 사선풍이 들어가죠. 이게 이택택자리로 이게 사선풍인데 맞다라고 장녀하고 아버지가 한 짝이 됐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맞달과 아버지가 한 짝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게 문항도를 이렇게 무대의 상징 혹은 패배의 상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형상을 기준으로 본 것일 뿐 무형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한 현상이다. 무형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건 당연한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본다면은 아버지하고 그 큰딸하고 한 짝이 된다는 거는